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진료, 그중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비뇨기의사회랑 남성과학회가 공동으로 매년 하는 심포지움에서 제가 리지콘 초기 경험, 한국에서의 초기 경험에 대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리지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새로 나온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팽창 임플란트랑 굴곡형 임플란트,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요도 갈약근, 그런 쪽으로 비뇨기계 보형물이라고 하는 프로스테틱 유럴로지라고 하는 그 분야의 이제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 회사가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착용하고 나서 이게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였어요. 이 후발주자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콜로플라스나 AMS라는 기계들의 장점들을 모아 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콜로플라스가 가지고 있는 팽창시켰을 때 두께가 나오는 점이라던가, AMS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재질 자체의 부드러움으로 발기가 안 됐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믹스하려고 했던 거죠. 뭐 어느 회사나 다 그렇지만 자기네 제품이 언제나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점들은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질이 두껍고 부드럽다 보니까 해면체에 이거를 잘 집어넣기가 좀 어려워요. 해면체 삽입하는 게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수술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손도 조금 더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콜로플라스트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AMS만큼 자연스럽진 않아요. 조금은 어색해요, 이것도. 왜냐면 재질이 두껍다 보니까 발기가 안 됐을 때 물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콜로플라스보단 나아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지만, 이게 리지콘이라는 제품은 양쪽 회사를, 기존에 나와 있던 콜로플라스랑 AMS를 합쳐서 거의 중간에서 만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제 출시된 제품은 사실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미 6년 전에 출시가 돼서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어떤 제품도 그렇지만 처음 나오는 제품들은 다 그런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선이 돼서 말 그대로 정년이 돼서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식약처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는 뭐 1, 2년이면 끝날 거 우리나라는 3, 4년, 4, 5년 걸리니까, 예전엔 저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저는 이제 해외에 가서 미리 이 기계를 좀 사용을 해보고 좀 더 이해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개선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게 참 좋은 상태구나 싶었습니다. 여튼 6개월 동안 쭉 수술을 해보니까 결국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라고 하면은, 수술한 의사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 수술 받은 환자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굵기라던가 아니면은 사이즈 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연스러운 면에서, 재질 자체 부드러운 면에서 양쪽 회사를 다 장점을 모아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다. 단점은 이제 수술한 의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잘 하면은 괜찮아요. 다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은, 어떤 거를 하면 이제 좀 더 수술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나, 이 제품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나름의 이제 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는, 한국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린더 선택을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린더, 그러니까 임플란트 종류가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이게 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실 요거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이제 요런 기준으로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초기 경험이니까 아직까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보고, 뭐 다른 임플란트들처럼 지금 10년 넘게 지켜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연구를 보면은 리지콘 역시 기계적인 안정성은 다른 두 회사에 비해서 특별히 뒤처지지 않는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환자 만족도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97% 이상은 사실 어떤 회사를 쓰더라도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조금 더 잘 맞는 실리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는 노하우입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까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의사들한테는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기계 종류가 다양하면 환자분들은 다 다르거든요. 음경의 해면체 구조나 아니면 이런 해부학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면 좀 더 잘 맞춰서 수술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아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형외과들 쪽에서는 그 인공관절을 그 사람한테만 맞춘 인공관절로 3D 프린팅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음경 임플란트도 그렇게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려면 이제 시장이 커져야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개인의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까지는 나와 있는 회사들이 다양하다면 환자 몸에 가장 적절하게 맞춘 거를 쓸 수 있게 다양한 임플란트가 있어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옵션이 많을수록 사실은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임상적으로 좋은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강의하면서 느꼈지만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또 수술도 잘 하시고요. 다만 수술을 교육하는 그런 전문적인 이런 과정이 없거든요. 다들 대학병원 수련이 레지던트 시절, 펠로우 시절 지나고 나면은 수술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가 이렇게 비디오 보거나 이런 게 다인데,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생기면 좋겠다. 그게 이번 이제 강의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